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본 강의에서 주로 사용해야 될 소프트웨어가 케라스라고 하는 툴인데요. 이 케라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 CPU하고 GPU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러닝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보통 GPU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컴퓨터를 보시면은 당연히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나 AMD의 CPU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그래픽 카드라는 걸 여러분 많이 쓰시죠? 뭐 게임할 때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쓰이는 바로 프로세서가 GPU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CPU보다는 GPU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GPU는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죠. 그래서 주로 그래픽에 사용하는,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그래픽이나 영상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기계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GPU를 그 딥러닝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CPU는 순차적인 작업에 강점을 가지는 반면에 GPU는 병렬적인 방법, 병렬적인 작업.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작업을 한 번에 하는 걸 병렬 처리라고 하는데요. 병렬 작업에 훨씬 더 강합니다. CPU에 비해서. 그래서 GPU를 사용해야 됩니다. GPU 이제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수학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왜 병렬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그 딥러닝 계산은 주로 병렬적인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GPU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GPU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GPU를 생산하는 가장 대표 기업은 바로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런 회사죠. 자, 이 엔비디아는 그 GPU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쿠다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자나 이쪽 IT 관련 그 전문가들이라면 아실 텐데 원래 GPU를 프로그래밍하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원래는 그냥 우리가 무의식 중에 GPU가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GPU를 실제로 개발자나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 하려면은 그냥은 못합니다. 저렇게 그 엔비디아라는 그런 제조사에서 쿠다라는 라이브러리 이런 걸 제공해야만이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쿠다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제공을 해서 이 쿠다 라이브러리는 C 언어나 C++ 언어, C++ 등의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딥러닝에 이제 새로운 그런 툴들을 좀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거에 대해서 뒤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쿠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GPU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쿠다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이렇게 오픈 제공했습니다. 자, 근데 이 쿠다 라이브러리는 C나 C++ 등의 언어로 프로그램 할 수 있지만은 작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작업을 좀 일목요연하게 잘 분류해 놓은 방법이 하이레벨 API입니다. 그 하이레벨 API로 CUBLAS, 그러니까 CUDA BLAS라는 것과 CUDNN, CUDA DNN을 제공을 합니다. 자, CUDA 라이브러리 안에 CUBLAS와 CUDNN이라는 걸 제공해서 좀 더 쉽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딥러닝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레벨 API를 사용을 하면 보다 쉽게 GPU를 프로그램할 수 있으며 CUDNN을 활용을 하면 활용을 해서 수많은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CUDNN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수많은 또 글로벌 기업들이 그 좀 더 쉽게 딥러닝 할 수 있게 수많은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전 세계 많은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우리 표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카페2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것은 원래 카페1이 그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두 번째 버전이 되면서 페이스북이 관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페이스북이 이제 또 다른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파이토치라는 걸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카페2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파이토치라는 그 툴에 카페2도 이제 흡수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페이스북은 파이토치라고 하는 저 프로그램을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유명한 그 딥러닝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구글이 만든 거고요. 구글이 이제 만들고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NTK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뭐 가장 지금 뭐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바로 CNT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MXNet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MXNet도 굉장히 그 유명한 텐서플로우가 사실은 제일 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경쟁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모든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구글 텐서플로우의 경쟁자들인데 아마존의 이 MXNet이라는 것도 굉장히 최근에 와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아노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그 모든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나오기 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파이썬의 한 라이브러리 종류인데 지금은 이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게 시에노라고 하는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MILA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만들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최초의 딥러닝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여기다 설명을 올려놨습니다. 자, 딥러닝 프레임워크.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될 때 사용하는 툴들이 바로 이러한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자,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직접 소프트웨어를 구현한다. 뭐 C나 C++로 구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그 이른바 딥러닝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구현해 놓고 자기네들이 각자 그 자기 제품이나 혹은 자기 제품을 사용하는 뭐 개발자나 일반 사용자한테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한 게 바로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CUDA, BLAS 그리고 CUDA DNN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CUDA BLAS가 뭐냐? 자, CUDA Basic Linear Algebra Subprogram의 약자입니다. 자, 여기서 Linear Algebra는 선형 대수학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선형 대수학이라는 것은 벡터 공간 혹은 행렬 그리고 또는 그 선형 변형 등을 연구하는 대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선형 대수가 딥러닝의 아주 핵심 기술이 됩니다. 딥러닝의 연산은 주로 이 행렬이나 벡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형 대수를 쓸 수 있는 선형 대수학을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 라이브러리가 바로 CUBLAS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UDNN은 CUDA 딥 뉴럴 네트워크 약자입니다.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 즉 그 DNN을 쓸 수 있는 그런 CUDA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은 어떤 장점을 가지느냐? 자, 딥러닝 모델을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GPU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그레디언트. 자,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후에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그 딥러닝 해를 찾아가는데 정답을 찾아가는데 그 이른바 그레디언트를 빨리빨리 구해야지 그 해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레디언트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카페는 Convolutional Architecture for Fast Feature Embedding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처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를 BSD 라이센스, 즉 버클리 스탠포드 뭐 디스트리뷰션의 약자인데 BSD 라이센스라 그러면 거의 이제 공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BSD 라이센스를 따르는 오픈 소스, 그러니까 모든 소스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리고 언어로는 C++로 작성이 됐고요. 그리고 C++로 작성이 됐지만 파이썬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즉 파이썬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1은 그렇게 BSD에 그 버클리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페이스북이 카페 2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2018년에
이 카페2는 원래 이제 그 페이스북의 그 프레임워크이죠. 파이토치로 이제 흡수가 됩니다. 현재는 페이스북은 파이토치를 사용을 해서 딥러닝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토치. 파이토치는 파이썬.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희가 그 AI를 사용하게 되면 랭귀지로는 파이썬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을 위한 오픈소스 머신 러닝 라이브러리를 파이토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인공지능 연구팀에서 개발을 했고요. 네, 현재는 이제 텐서플로우의 사용자가 많지만은 약간 그 이 텐서플로우가 비직관적이고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파이토치를 이용을 해서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은 이런 파이토치와 카페2를 모두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2018년에 그 카페2를 파이토치로 흡수를 했고요. 밑에 보시는 이제 소스 저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까 그 오픈소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소스 코드가 그대로 저 GitHub라고 하는 저 인터넷 사이트에 저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누구라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구글 브레인 팀이 개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5년 11월에 그 아파치 2.0 오픈소스 라이센스 이것 또한 그 소스 자체가 공개된 그리고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아파치 라이센스도요.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원래는 이제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은 자기네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또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의 현재 그 구글이라는 회사에 있는 50개 넘는 팀하고 그리고 이 구글의 그 모회사의 알파벳 검색 혹은 음성 검색, 광고, 구글 포토, 구글 맵, 그리고 구글 번역, 유튜브 이런 모든 프로그램의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딥러닝 인공신경망은 다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는 그 파이썬 API와 C나 C++ API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NTK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그런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2015년 4월에 CNTK, 컴퓨테이셔널 네트워크 툴킷의 약자죠. 예, CNTK라는 이름으로 이 또한 오픈소스 형태로 이제 공개가 되었고요. 자, 이거를 201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코그니티브 툴킷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CNTK는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코그니티브 툴킷 이렇게 보통 불려지게 됩니다. 이 또한 파이썬, C++, C샵까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MXNet인데요. 자, 이 MXNet은 아마존, 또 아마존도 뭐 앞에 나온 뭐 구글이나 그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데 밀리지 않는 굉장히 큰 회사죠. 특히나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리고 클라우드 분야에서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자, 이 아마존에서 공식으로 지원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바로 MXNet이 되겠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전 세계 점유율 1위가 사실 이 AWS죠.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 약자고요. 이 AWS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MXNet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으로는 작은 크기, 작은 사이즈로 구현이 되어 있고 크로스 플랫폼 이식성이 뛰어나다. 자, 이것은 이제 컴퓨터뿐만 아니라 일반 PC 퍼스널 컴퓨터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인베디드 장비에도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C++, 그리고 R, 스칼라, 줄리아, 매틀랩, 자바스크립트 등 거의 모든 그 언어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텐서플로우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MXNet이요. 그리고 그 MXNet의 소스 코드는 지금 보시는 저장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뭐 시아노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어떤 딥러닝 프레임워크이고요. 그 몬트리올 대학의 MILA 연구소에서 그 개발했습니다. 그 수학적인 표현을 정의하고 보기 좋게 만들고 평가하는 그러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프레임워크였는데요. 큰 데이터량을 포함한 문제에서 C에 필적하는 원래 이제 파이썬이라는 게 약간 하이 레벨 랭귀지이기 때문에 C 언어에 비해서 속도가 느린 단점을 원래 가지고 있는데 이 C 언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큰 데이터에서도 C 언어에 필적하는 그런 속도로 구현할 수 있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구현한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별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 글로벌 기업들의 툴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CNO를 직접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다음 나온 이제 프레임워크이 케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케라스는 이 본 강좌의 모든 그 강좌에서 실습 시간에 사용할 툴이 되겠습니다. 이 케라스는 앞에 나와 있던 여러 프레임워크의 상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글 텐서플로우,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CNTK, 아마존의 MXNet, 그리고 시아노 같은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상위단에다 하나 더 얹은 겁니다. 그 상위단에서 만든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바로 케라스가 되겠습니다. 케라스를 이용하면 어떤 딥러닝 프레임워크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구글 텐서플로우, 뭐 CNTK, MXNet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의 연산을 직접 수행하지 않지만은 사용자가 쉽게 그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최상위 레벨의 그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맨 밑에 이제 CPU가 있고요. 그리고 이 CPU와 동반해서 GPU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엔비디아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이나 AMD도 이제 GPU를 만들죠. 주로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큰 그 기업이 됐고요. 이 엔비디아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쿠다 라이브러리인데 그 쿠다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해서 딥러닝 프레임워크 이제 그 구글은 텐서플로우,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CNTK, 그리고 아마존은 MXNet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 각각을 그 공부할 필요 없이 바로 케라스라는 툴을 쓰게 되면은 그 선택만 하면 텐서플로우니 CNTK니 MXNet이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좌에서는 이 케라스를 이용을 해서 그 딥러닝 그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습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딥러닝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딥러닝 개발 환경을 설치할 때 먼저 그 딥러닝 개발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자, 딥러닝을 작동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근데 이 파이썬과 여러 가지 그 패키지를 같이 원래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수치 연산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뭐 분류 작업을 하는 그런 패키지가 있고,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설치를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이것을 다 포함한 하나의 툴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나콘다입니다. 이 아나콘다라고 하는 툴을 설치를 하면은 파이썬뿐만 아니라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아나콘다라고 하는 툴은 윈도우 OS에서도 돌고요. 그리고 리눅스에도 돕니다. 그래서 어디나 설치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본 강좌에서는 사용자 좀 편리를 위해서 윈도우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예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나콘다를 설치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텐서플로우를 설치합니다. 텐서플로우를 저희는 이제 엔진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그 텐서플로우 설치한 다음에 이제 케라스를 다시 한번 설치를 해서 통합적으로는 아나콘다를 포함한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파이썬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텐서플로우를 설치, 그 다음에 케라스를 설치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딥러닝 개발 환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아나콘다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윈도우용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덕트 중에 이제 우리는 이제 개인들이니까 인디비주얼 에디션을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윈도우용 설치 파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 컴퓨터에 맞는 이제 컴퓨터 등록 정보를 보시면은 자기가 설치한 그 윈도우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64비트면 64비트 배포판을 설치를 해서 배포판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2비트 윈도우 운영체제라면 32비트 배포판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나콘다를 설치한 다음에 아나콘다 프람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그 아나콘다 프람프트를 실행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커맨드 창이 뜨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명령을 입력하시면 텐서플로우와 케라스가 동시에 설치가 됩니다. 이른바 콘다 한 칸 띄고요. 인스톨 한 칸 띄고 케라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케라스를 설치하라고 하면은 알아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가 동시에 설치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설치할 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에러가 뭐냐면은 파이썬의 버전 문제. 파이썬이 여러 종류의 그 버전들이 있는데 버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현재 그 에러 메시지를 보면 현재는 3.8 버전인 파이썬이 깔려 있다. 그거는 여기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5보다는 높고 3.8보다는 낮은 걸 설치해라 이런 메시지가 그 에러 메시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3.8인 버전을 3.10으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밑에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콘다 한 칸 띄고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을 통해서 파이썬의 버전을 3.6.1로 수정하는 그러한 예를 여러분한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가 다 설치됐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케라스 설치를 이제 확인하려면요. 먼저 파이썬이라는 명령으로 실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명령 창에서 임포트 한 칸 띄고 케라스를 입력하시면은 그 밑에 칸으로 딱 넘어와서 using TensorFlow backend 이런 식 메시지가 뜹니다. 요게 확인이 됐으면은 여러분들이 케라스가 제대로 설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